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레딧의 로보틱스 커뮤니티, 알로보틱스죠? 여기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들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이 자료들 보니까요. 와, 정말 대단한 영상부터 좀 깊은 기술 토론, 또 개발자들이 이런 거 힘들다 하는 얘기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이 화려한 시연들 그 너머에 진짜 기술적 의미가 뭘까? 그리고 커뮤니티 사람들은 지금 뭘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어떤 걸로 토론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로봇 기술의 미래, 특히 그냥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현장으로 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같이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레딧 로보틱스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야, 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추천수가 그냥 폭발했던 그 게시물인데요. 랩터, 쿼드컵터 제어를 위한 기초 정책. 영상 보니까 드론 움직임이 진짜 장난 아니던데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엄청 안정적이잖아요. 댓글에도 와, 경이롭다. 견고함 그 자체다. 이런 찬사가 많았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이에요? 냐면 아주 넓은 범위의 가상 환경이랑 드론 모델을 써서 기초 정책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기초라는 말이 약간 다양한 실제 드론을 제어하는데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요. 무게나 모터 성능 같은 게 다 제각각인 가상 드론을 시뮬레이션 안에서 수천 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각각의 드론한테 최적화된 비행 방법을 막 학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전문가 드론들의 비행 노하우를 딱 하나 아주 똑똑한 순환 신경망 정책으로 압축하고 또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일 정책이 이제 실제 드론이 날아다닐 때 센서 값들, 위치나 자세, 속도 같은 걸 받아서 최적의 모터 명령을 딱 내리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계속 스스로를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적응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댓글 질문처럼 만약에 날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거나 모터 하나가 좀 약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도요. 이 정책은 그 이전 비행 데이터랑 현재 상황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딱 보고 지금 뭔가 달라졌네? 이걸 감지해요. 그래서 비행 제어를 조절해서 안정성을 지키려고 막 시도하는 거죠.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엄청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에 상당히 잘 대처하는 거. 아주 강력한 일만화 성능. 이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많은 가상 드론으로 막 연습을 시키고 그 노하우를 싹 모아서 어떤 실제 드론이든 또 어떤 돌발 상황이든 알아서 적응하는 베테랑 조종사 AI를 만들었다. 이런 거군요. 와. 근데 실제 세상은 변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도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지식이 이렇게 현실에 잘 적용된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자, 이런 제어 기술 발전이랑 함께 로봇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에이지봇 X2 로봇이 웹스터 프론트 플립, 그러니까 공중제비를 도는 영상. 이것도 엄청 화제였어요. 야, 진짜 체조 선수 같아요. 맞아요. 저런 아크로바틱한 동작은 당장의 실용성,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로봇이 우리 집 청소해 주나 이런 질문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죠. 댓글 반응처럼 내 빨래나 해달라 이런 현실적인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해는 돼요. 네네. 하지만 저런 시연은 로봇 기술, 특히 그 휴머노이드나 다적보행 로봇 개발할 때 핵심 난제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척도예요. 복잡한 환경에서 안 넘어지고 균형 잡는 거, 동적 균형 제어라고 하죠. 그리고 공중제배처럼 복잡한 동작을 미리 계획하고 순서 정하는 운동 계획. 또 그 계획을 오차 없이 딱 수행하는 정밀 액추에이터 제어. 이 모든 능력이 정말 최고 수준으로 딱 결합되어야 가능한 동작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묘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했나 이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기술 시연회 같은 거네요. 근데 이런 로봇들 능력이 발전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능력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오히려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로봇보다 더 주목받고 더 먼저 개발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마침 레딧에서 딱 이 질문, 어쩌다 우리는 원격 조종 로봇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먼저 갖게 되었나, 이거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토론이 있었어요. 보니까 공학, 사업, 사회적 요인까지 막 다각도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랑 댓글들을 좀 분석해보면 몇 가지 재미있는 관점들이 나와요. 첫째는 휴머노이드가 먼저 나왔다.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현실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에요.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그 화려한 휴머노이드 시연들 있잖아요. 그중 상당수가 사실은 완전 자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뒤에서 조종하는 원격 조종, 텔레오퍼레이션, 생각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아, 정말요? 네, 그 테슬라봇 시연도 종종 그런 의심을 받잖아요. 심지어 업계에서는 운영자 한 명당 로봇 몇 대 관리하냐 이런 지표를 쓴다는데 이게 아직 완전 자율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는 기술적 난이도 측면에서 분석한 건데요. 로봇이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정확하게 이식하고 그 의미까지 파악하는 거. 진정한 공간인식, 스페이셜 어웨어니스라고 부를 만한 능력? 이건 여전히 극도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반면에 두 다리로 균형 잡고 걷는 거, 이건 상대적으로 공학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죠. 물론 이것도 절대 쉬운 기술은 아닌데 인간 수준으로 환경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덜 복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셋째,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요인일 것 같은데요. 바로 마케팅하고 투자 유치. 휴머노이드 로봇은 딱 보면 미래의 가사 도우미, 공장 자동화의 끝판왕 뭐 이런 엄청난 잠재 시장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에 업고 막대한 벤처 캐피탈, VC 투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거죠. 아, 마치 몇 년 전에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 처음 시작할 때 보는 것 같아요. 기술의 실제 완성도나 당장의 실용성하고는 좀 별개로 투자 유치하고 기업 가치 올리려고 일종의 하이프, 그러니까 좀 거품 섞인 기대감이 시장을 막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댓글 중에는 자율주행 분야에 수백억 달러 투자됐는데 결국 많은 회사가 사라졌던 거 예를 들면서 휴머노이드 쪽도 비싼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어요. 와우, 하이프라. 마지막으로 넷째는 아주 냉정한 경제성 문제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히 현재로서는 주로 기업 고객, B2B 시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로봇 들여와서 인건비 줄여가지고 투자 비용 회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격 조정 방식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조정해야 하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없잖아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더 큰 기대를 걸고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뭐 특정 작업에는 훨씬 싸고 단순한 비휴머노이드 원격 조정 로봇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이 발전해서만은 아니고 어떤 투자 시장의 기대, 마케팅 전략,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인 계산 같은 게 복잡하게 얽힌 결과다, 이런 거네요. 특히 그 VC 투자가 막 몰리면서 실제 기술 수준보다 더 큰 하이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개를 넣는 상자 크기의 로봇 공장이 인간을 보고 전자제품 조립을 배운다, 이 제목의 게시물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제목만 보면 로봇이 사람 하는 거 척 보고 스스로 배우는 것 같은데 댓글 반응은 완전 싸늘해요. 기사 첫 줄부터 사람이 푸시드, 가르친다고 나온다. 이건 그냥 텔레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방식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날카롭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보고 배운다는 마케팅 문구는 딱 들으면 로봇이 스스로 막 관찰하고 학습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 기술은 댓글 지적처럼 사람이 로봇팔을 직접 잡고 움직여서 동작을 가르치는 프로그래밍 바이 데몬스트레이션, PBD 방식이거나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텔레오퍼레이션에 가까울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특히 팔 2개짜리 로봇 가르치려면 훈련용 팔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 댓글 지적은 이 기술이 아직 완전한 모방학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주죠. 종종 그렇듯이 기술의 실체보다는 마케팅적인 표현이 좀 앞서 나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화려한 시연과 기대감, 그 이면의 현실을 좀 짚어봤는데요. 그럼 실제로 로봇을 이용해서 자동화 시스템 만들고 운영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제일 클까요? 로봇 자동화에서 가장 큰 고충은 뭐였나요? 이 질문에 달린 답변들을 보니까 정말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 원래 질문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려움을 물었는데 답변은 훨씬 넓게 나왔어요. 맞아요. 댓글들 종합해보면 진짜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크게 보면 하드웨어랑 물리적인 환경 문제,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개발 프로세스 문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물리적 측면에서는 그 작업할 부품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위치에 딱 고정시키는 픽스처링 설계하고 제작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와요. 아, 픽스처링. 네. 로봇팔이나 작업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구조물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공구가 닳거나 변형되는 문제, 센서에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서 오작동하는 문제, 심지어 로봇 자체의 위치 정밀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틀어져가지고 로봇이나 주변 장치에 예상치 못한 기계적인 부담, 스트레인을 주는 문제까지. 그야말로 잡다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개발 프로세스 쪽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 제어 방식이 너무 구식이다, 이런 불만이 많아요. 코드가 직관적이지 않아서 배우고 쓰기 어렵고 로봇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고, 또 작성한 코드가 실제 작업 시간을 얼마나 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이런 게 지적돼요. 로봇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관리하거나 다른 로봇으로 옮기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불만도 꽤 많고요. 또 로봇뿐만 아니라 센서, PLC, 비전 시스템 같은 다양한 장비들을 서로 연결하고 통신하게 만드는 거, 소위 글루코드라고 하잖아요. 이거 작성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오류나기도 쉽다는 점. 아, 글루코드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에서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아서 해결하는 디버깅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 또 운영 중에 막 쏟아지는 방대한 로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얻거나 고장을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거, 이런 것들이 주요 고충으로 꼽히더라고요. LLM 같은 최신 AI 도구를 이런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아직은 코파일럿으로 코드 작성 돕는 수준을 넘어서서 로그 분석이나 자동 진단 같은 데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글루코드 얘기는 진짜 마치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홈 기기들을 억지로 연결하려고 막 복잡한 설정 만지작거리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와, 듣기만 해도 현장의 어려움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결국 로봇 기업들의 생존하고도 바로 연결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리싱크 로보틱스가 두 번째로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올라왔어요. 예전에 백스터, 소이어 같은 협동 로봇으로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회사인데 말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댓글을 보니까 좀 더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이번에 문 닫은 회사는 오리지널 리싱크 로보틱스가 아니고 그 회사의 지적 재산, IP를 인수한 독일 회사가 다시 출범시킨 법인이라는 점이 지적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에서는 여전히 원조 리싱크 로봇들의 기술적인 한계, 예를 들면 핵심 부품인 SEA, 시리즈 일레스틱 액추에이터 방식이 가지는 태생적으로 낮은 정밀도나 신뢰성 문제 같은 게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돼요. 또 과거에 인턴 면접봤던 경험담을 통해서 좀 좋지 않았던 기업 문화를 암시하는 그런 댓글도 눈에 띄고요. 결국은 단순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서 망하는 일반적인 경영 실패 문제하고 더불어서 앞서 계속 얘기했던 로봇 하드웨어 개발의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 그리고 시장의 요구, 그러니까 정밀도, 신뢰성, 경제성, 이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혁신적인 컨셉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들이 겪고 있는 막대한 투자금 소진 문제하고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로봇 산업, 특히 하드웨어 기반 로봇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 같아요. 와, 혁신의 아이콘 같았던 이름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니까 그 화려한 기술 시연하고 실제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로봇 기술의 가능성이란 또 현실적인 과제들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레딧 커뮤니티에는 이거 말고도 로봇 분야의 다양한 연구 동향이나 구체적인 응용 노력들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게시물들이 많았습니다. 잠시 숨 고르면서 이런 다양한 씨앗들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는 노력하고 특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능 측면에서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스탠퍼드 대학의 PSI, Probabilistic Structure Integration 모델 소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별도의 레이블링 데이터나 사전 학습 없이 그냥 비디오 영상만 보고도 그 안에 있는 깊이 정보, 움직임 정보, 객체 분할 정보, 이걸 한꺼번에 추론해내는 제로샷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제로샷이요? 와, 네, 만약 이게 정말 가능하다면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진정한 공간인식 능력에 아주 큰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로봇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잠재력이 있는 거죠. 대단한데요? 또 그 MLOps, 그러니까 머신러닝 운영 관점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도 흥미로웠어요. 로봇이 작동하면서 막 쌓이는 방대한 로그 데이터 속에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 엣지 케이스라고 하죠. 이걸 빠르게 찾아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로봇 자체의 제한된 컴퓨팅 파워나 배터리 문제를 고려한 새로운 파일 형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피드백을 구하는 글이었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서서 필요할 때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고 로봇이 직접 활용하기에도 효율적인 데이터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고민이 엿보이더라고요. 와, PSI 모델은 진짜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능력인데요. 그리고 데이터 문제 역시 AI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영역이니까 저런 실용적인 고민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연구들하고 함께 실제 특정 목적을 가진 로봇을 만들거나 필요한 기술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하군요. 그렇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직접 만든 걸로 보이는 드로이드 로봇이 균형 잡고 사람 따라가는 기능 개발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 또 세계적인 로보타케인 ICRA 2026에 벌써 4,000번대, 5,000번대의 논문이 제출되고 있다는 소식, 작년보다 늘어난 것 같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 분야의 아주 활발한 연구 개발 열기를 보여주죠. 와, ICRA 논문이 벌써 그렇게? 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응용 사례로는 근전도 SMSG 센서, 그러니까 팔 근육의 전기 신호를 읽어서 제어하는 3D 프린팅 의수 제작 프로젝트에 대한 조언 요청 글이 있었고요. 또 아주 가까운 거리, 한 5cm에서 15cm 정도? 여기서 밀리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 뎁스 카메라를 찾는 질문?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원격으로 조작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찾는 질문. 그리고 산업 현장, 특히 흙이나 자갈이 있는 야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바퀴형 또는 궤도형 로봇을 추천해달라는 요청. 이런 실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을 이끌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최첨단 AI 모델 연구부터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 개인의 열정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당장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로봇 기술이라는 큰 우산 아래 정말 여러 갈래의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오늘 레딧 로보틱스 커뮤니티의 뜨거운 감자들을 통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랩터 드론의 놀라운 적응력, 에지버스의 아크로바틱한 점프 같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기술 시연에서 시작해서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둘러싼 기대와 현실의 그 간극, 또 자동화 현장의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 그리고 PSI 모델이나 새로운 데이터 형식 같은 미래를 향한 씨앗들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로봇 기술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정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듯한 놀라운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신뢰성, 사용 편의성, 경제성 이런 것들과 씨름하고 있고요. 또 혁신적인 기업조차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냉정한 현실이 공존하고 있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엔지니어들과 연구자들의 땀과 고민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로봇 기술의 진짜 퀀텀 점프,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비약적인 발전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요? 에지아이봇처럼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현란한 물리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PSI 모델처럼 인간의 인식 능력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모방하는 인공지능의 근본적인 도약일까요? 혹은 어쩌면 그동안 다소 주목받지 못했던 영역, 예를 들어 로봇 시스템을 레고 블록처럼 아주 쉽게 통합하는 기술, 절대 고장나지 않는 극한의 신뢰성, 또는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유지보수하는 능력처럼요. 어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이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공장과 연구실을 넘어서 우리 일상 속으로 진정 스며들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허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